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뜨거웠는데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이죠. 다만 미국 증시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한국 증시도 쭉쭉 오르길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6%나 급등. 어제 엔비디아가 갑자기 쭉 올라가며 겉토양을 터뜨리며 사상 최고가를 써냈다는 소식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 여객기에 구멍이 난 보잉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으나 하지만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크게 상승하며 뜨겁게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엔비디아가 6%나 급등한 이유가 뭔가? 바로 CES 2024에서 새로운 GPU 3개를 공개했다고 하며 또한 제약사 암젠과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이러한 소식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의료 AI 관련주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중국용 반도체 칩의 대량 생산을 곧 시작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주가가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입니다. 캐시우드 현물 ETF 승인 난다.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캐시우드 이번 주 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희소성도 집중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갈수록 채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커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그 코인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뭐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비트코인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느덧 6,300만 원이 되었네요. 다음입니다. 유가가 급락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깜짝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로 수출되는 석유 가격을 배럴당 2달러 인하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연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사우디에서 기름이 잘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최대 생산국인 사우디가 떠리로 판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고 당연히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테러 소식으로 잠시 유가가 급등했으나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오를까요? 맞습니다. 항공주죠. 항공주가 오늘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 알고 계시죠?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연착륙 시나리오에 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것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1, 2분기에는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이러한 연착륙 기대감을 증시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더 보여주긴 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조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각양각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평생을 경제 공부한 그 사람들도 맞출 수 없는 게 경제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애매한 상황일 때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말하며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주식을 안 들고 있다고 돈을 잃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인버스에 전량 투자한다거나 그런 투자는 좀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올라간다라고 확신 내려서 당연하게도 100% 주식을 들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혹시나 물려도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투자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식은 당연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페드 금리 인상 사실상 끝. 페드의 마지막 매파였던 미셸 보먼 이사도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를 접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나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 요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조기 금리 인하를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도 살짝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증시 참여자들은 오케이 금리 인상 끝났어 곧 인하다 여기에 베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좋지 않네요.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효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나 실적 쇼크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에 팔아라인지 아니 근데 뉴스에 팔아라고 하기도 좀 웃깁니다. 실적이 쇼크가 났는데 왜 뉴스에 팔아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어쨌든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는 영업이익 7.6조, 매출 260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매출이 258조로 살짝 낮았고 영업이익이 6.5조로 꽤나 낮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쇼크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이 뭐 조금 더 나쁘긴 했지만 나쁠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전을 사고 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올해 말 어떤 실적을 가져올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조 아래로 내려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눌림이 세면은 튀어름도 셉니다. 실적이 많이 눌렸다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9만 전자 그리고 내년 10만 전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3전이 조금 좋지 않은데 21선 지지하며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우리도 곧 감산 종료할 겸 SK하이닉스 사장이 최근 디램 시장 개선 조짐이 보인다며 1분기에 변화를 고려하고 있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에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경쟁사인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공급량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디램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고 수준이 많은 낸드는 감산을 유지하겠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나와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펫 휴머니제이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호사에 따르면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저 길이 또 한 가구에 속하고요. 인구로 따지면 무려 1200만 명. 5명 중 1명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펫 휴머니제이션 이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애완동물 플러스 인간화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강아지, 고양이를 진짜 사람처럼 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강아지 장례식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화장하고 뭐 잠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뭐 장례식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쓸 게 없네요. 어쨌든 그거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거기서 조문객을 받아서 조문객이 조의금을 내는 경우도 최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블라인드나 그런 곳에서 지인이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조의금 통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내고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걸 보고 놀라서 실제로 그럴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궁금해 투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 무지개 다리를 딱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당연히 필요하다 3일장. 두 번째 3일장은 아직까지는 과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대부분 할 것 같긴 하다. 마지막으로 필요 없다. 너무 과하다.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한번 투표를 진행해 봤는데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9% 10명 중 1명만 3일장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그만큼 사랑했다 라고 답변하셨고 그리고 10명 중 대부분 아직까지는 좀 과한데 지금 봤을 때 그 개모차도 처음에 솔직히 충격 아니었겠습니까? 야 강아지가 유모차를 타네 이렇게 말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0% 마지막으로 야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50%로 두 분 중 한 분으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딱 두 번째 위치인데요. 하지만 위쪽도 이해가고 아래쪽도 이해가고 다 이해갑니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위에도 이해가고 그러면 또 얼마 전까지는 야 강아지는 강아지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51%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면은 이게 한 칸씩 올라가게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반려동물의 장래까지 의식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반려동물 장례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골함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유골분으로 보석을 만드는 추모 보석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 좋지 않을까, 추모 보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펫 휴머니제이션 2.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신세계 그룹도 펫 친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구리시에 처음으로 반려견 동반 취식 매장 구리 갈매 DT점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도 펫 운동장이 있는 매장이 있긴 했었으나 실내 공간까지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매장은 이곳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상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반려동물과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벅은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받아 2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스타필드는 반려견 동반 쇼핑이 가능한 쇼핑 테마파크이며 이마트도 일부 지점에 애견 놀이터를 설치해 반려동물을 유료로 맡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독감 수액 치료제 품귀 현상. 독감이 유행하면서 수액처럼 맞는 독감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먹는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지만 수액 치료제는 한 번만 투여하면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 편한 수액 주사제를 고집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들도 갑자기 하나둘씩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며 독감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독감 진짜 조심하시기 바래요. 마스크 꼭꼭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훨씬 쉬워지는 갈아타기. 이제부터 비대면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9일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가 포함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도대체 이게 뭔데 봤더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조회하고 기존에 받은 대출을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경매같이 이제 경쟁을 붙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경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아마도 지금 기름들 달려가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파트 주담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핑크, 에이피더핀 등 7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 신청은 해당 금융사 어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이 4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소형 화장품이 잘 나가요. 작년부터 화장품주의 주도 흐름이 바뀌었던 거 알고 계시죠? 대형주가 원래 그냥 잘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그런데 이제는 중형주의 시대가 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쯤 되면 이제 대형주 못 갔던 애들이 가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주가 대세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 토니모리는 무려 17% 급등, 실리콘투는 6%, 코스메카 코리안 6%, 클리오가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저나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라 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나 신기록 경신 등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LG생건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플러스 리브랜딩 성과가 더디기 때문에 유의미한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가 현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화장품주를 보신다면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인기를 끄는 파트 2 전략. 최근 후편으로 나온 경성 크리처 시즌 1 파트 2, 그 다음에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등 이러한 작품들이 OTT 플랫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트 2가 나오면 당연히 파트 1도 같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한 앞으로 개봉을 앞둔 파트 2 작품도 많습니다. 일단 내일은 외계인 2. 이제 원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조금은 난해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2가 이제 개봉을 한다고 하고 촬영한 배우조차 이번 작품은 2편이 더 재미있다 이렇게 말을 해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촬영한 배우가 말하는 거는 사실상 신빙성이 많이 낮긴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2편 개봉을 앞두자 1부부터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역주행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파트 2가 나오는 전략은 꽤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정말 재밌는 작품이 파트 2가 나온다고 하면은 1이 기억 안 나서 다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입소문 때문에 원을 다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기 흥행몰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OTT를 가입 해지 요즘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 끊었다가 했다가 끊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쪼개서 내보내는 전략을 쓰다 보면은 강제로 잡아놓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OTT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OTT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량이 뚝 뭐가 이렇게 떨어졌나 봤더니 바로 아이폰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중국에서 애국 소비가 늘어났다는 소식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아이폰 판매가 전년비 30%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애플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도 두 자릿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중국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중국은 무서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다면은 하는 뭐 그런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혹시나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실제로 아이폰을 쓰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은 중국 내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파이어폭스를 아시나요? 어렸을 때 가끔 컴퓨터 잘하는 친구 집에 가면은 크롬 그리고 파이어폭스를 쓰던 친구를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익스플로 쓰지 말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쓰면 엄청 빠르다라고 해서 한번 써봤더니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롬을 쓴 바 있는데 그런데 그때 크롬을 위협했던 파이어폭스가 미국 내 점유율이 뚝뚝 떨어져 미국에서 2.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등은 크롬 50%에 육박했고 2등은 애플 482로 35%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어폭스가 망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바로 딱 크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크롬이랑 경쟁에서 완전 밀려버렸고 CEO도 이미 5년 전에 패배를 인정한 바 있다고 하네요. 혹시 기름들 중에서 아직까지 파이어폭스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리노공업 AI 시장 개화 수혜 중 신한투자증권은 리노공업에 대해서 목표주가 28만원을 제시했고요. 참고로 이 기업은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및 소켓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40%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AI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 특히 포고핀 형태의 고부가 제품 생산업체가 좋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리노공업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올해는 반도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진짜로 이루어질지 이제 1월이니까 아직 시간 많겠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공모주 140개 미쳤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올해 공모주가 최대 140곳이 될 전망이며 공모 금액은 10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 곳당 만원만 해도 무려 140만원의 수익이고 그리고 140개면은 한 달에 10개가 좀 넘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2개 정도. 올해 길이 50만 아니 60만 한번 찍어보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는 친구들의 뻥튀기 상장 등이 힘들어져 더 보수적인 가격으로 더 좋은 친구들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더 안전한 안 그래도 안전한 공모주 투자 이제는 더 안전한 공모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짜 공모주 시즌 시작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뭐뭐 청약할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꼭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셔야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며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30% 아래로 떨어져 23년 기준 한국은 점유율 24%. 슈퍼사이클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은 60%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국조선이 1등이라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렇게 점유율이 변하게 된 것은 고부가 같이 선박발주가 집중되고 한국조선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선별 수주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안 받고 아무거나 받는 건 중국한테 가세요. 우리는 진짜 좋은 배, 비싼 배 이런 것만 할 겁니다. 라는 게 한국의 전략이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치를 작년보다 40%가량 낮춰 잡았으며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낮춰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조선 업체들은 이미 3년에서 4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보니까 선별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많이 궁금합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이란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게 한 번 더 영차할 수 있을지 조선에 대해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기리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보고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기르분들 날씨가 많이 춥고 그 다음에 감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요. 증시가 쭉쭉 올라서 그 힘에 기름 한번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